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메모,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관련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서 왜 문명 발전 속도가 지역마다 달랐을까? 그 근본 원인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6인이의 정치인 얄리라는 분의 질문에서 시작하잖아요. 왜 백인들은 화물, 그러니까 기술이나 상품 같은 거, 이걸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우리는 거의 없냐 이거죠. 아, 그 유명한 질문이요. 네,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인종적인 차이 이런 게 전혀 아니고 환경이랑 지리적 요인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뭐랄까 일종의 환경 결정론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어떤 인종이 특별히 똑똑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어진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문명의 길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당신의 메모 속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 한번 같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메모에서 제가 딱 보고 좀 충격적이었던 게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인데도 환경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케이스였어요. 폴리네시아 마오리족하고 모리오리족 얘기죠. 네, 정확해요. 조상은 같은 폴리네시아인이었는데 갈라져서 정착한 곳이 달랐던 거죠. 그 마오리족은 뉴질랜드 북섬으로 갔고요. 거기는 농사짓기 괜찮았나요? 네, 상대적으로 농업에 유리했어요. 그래서 인구도 늘고 사회도 복잡해지고 기술이나 전쟁 무기 같은 것도 만들 여력이 있었죠. 아하, 근데 이제 모리오리족은 채텀 제도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는 훨씬 춥고 고립된 섬이었어요. 농사가 거의 불가능했죠.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농사 없이. 그래서 결국 다시 수렵 채집 사회로 돌아갔어요. 인구도 적고 그냥 소규모로 평화롭게 살았던 거죠. 아, 근데 메모를 보면 그 결과가 좀 비극적이던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수백 년 뒤에 그 농업 기반으로 힘을 키운 마오리족이 채텀 제도를 발견한 거예요. 약 900명 정도가 쳐들어갔는데 네. 당시 모리오리족 인구가 한 2,0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기술이나 조직력에서 성대가 안 됐어요. 마오리족한테 그냥 학살당하고 정복당했죠. 같은 민족인데도요? 네, 그러니까 환경의 차이가 결국 한쪽은 정복자로 다른 한쪽은 피정복자로 만든 아주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있냐 없냐 이거의 핵심이었던 거죠. 와, 환경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섭네요. 자, 다음으로 메모는 이제 완전히 다른 대륙 간의 충돌, 잉카 제국이랑 스페인 정복자들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요. 피서로라는 사람이 이끈 스페인 병력이 고작 100명 조금 넘었거든요. 네, 168명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소수가 어떻게 8만 명이나 되는 잉카 내군 앞에서 황제 아타오알파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이게 질문이죠. 여기에는 총, 쇠무기, 말 이것 말고도 사실 보이지 않는 더 강력한 요인들이 작용했어요. 총 소리만 해도 엄청났을 거고 번쩍이는 갑옷 입고 말 타고 나타난 것 자체가 잉카 사람들한테는 정말 공포였을 것 같아요. 메모에 그 산티아고 외치면서 공격 시작했다는 부분도 나오던데. 네, 그게 이제 스페인 수호성인 이름인데 이베리아 반도에서 무슬림하고 싸울 때 외치던 구호였죠. 종교적인 명분이자 공격 신호였죠. 성경을 떨어뜨렸다는 핑계를 댔다고도 하고. 근데 그런 직접적인 군사력 차이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었어요. 바로 정보랑 질병입니다. 정보와 질병이요? 네, 스페인 사람들은 문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군사 지식이라든지 다른 문명이랑 싸웠던 경험 같은 기록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립되어 있던 잉카는 그런 게 없었죠. 아,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사실 질병이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온 천연두 같은 유럽 병균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면역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이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무기였던 셈이죠. 와. 그럼 그 질문, 왜 잉카가 유럽을 정복하지 못했냐? 이건 애초에 질문 자체가 좀 성립하기 어려운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지적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위도대에서 기후가 비슷하니까 농작물이나 가축, 기술, 심지어 병균까지도 쉽게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서로 교류하면서 발전하고 또 면역력도 키우고. 아, 그렇군요.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고 중간에 정글이나 사막 같은 지리적 장애물도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확산이 훨씬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바로 문명 발달 속도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환경적 요인이라는 거죠. 결국 당신 메모들을 쭉 종합해보면 환경 조건이라는 게 단순히 문명 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 이걸 가르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총균쇠라는 제목 자체가 그걸 상징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메모는 마지막에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인가요? 이게 발전된 기술과 힘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이 문명이라면 과연 누가 더 야만적인 거냐는 질문이에요. 자연 속에서 그냥 환경에 맞춰 살던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들을 짓밟고 파괴한 소위 문명인들인가? 좀 성찰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질문이네요. 그럼 이 지점에서 저도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과거에는 총균쇠가 그런 힘의 차이를 만들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정보 격차라든지 기술에 대한 접근성 차이 아니면 자본력 같은 것들이요. 이런 현대적인 요소들이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환경적 요인처럼 작용해서 또 다른 종류의 불균형이나 힘의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냥 모습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비슷한 어떤 거대한 힘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